황폐한 모습을 하고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야산. 나무가 다 잘려있네요. 네. 민둥산을 오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뵐 때마다 너무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게 고통스럽지만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다는데요. 여기가 문중 저희 선산인데 여기에 모셔져 있는 저희 묘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파묘가 돼버렸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네? 파묘라뇨? 지금 묘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선산에 있던 무덤이 왜 갑자기 사라졌죠? 여기 저 할아버지. 할아버지 묘를 이렇게 파헤쳤고요. 그다음 여기 할머니. 아이고. 그다음 저쪽이 증조 할아버지. 저쪽 끝에. 네. 저기 흑심 저기 다 있네요. 묘지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있던 곳이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증조 할머니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총 4개의 묘를 보살피던 K씨. 명절 때가 되면 어릴 적 할머니를 추억하며 인사를 올리고 주변을 정리했답니다. 할머니를 집에서 20년간을 모셨고 또 맛있는 음식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던 추억들이 좋죠. 그래서 저도 할머니하고 외할머니 사진은 항시 휴대폰에 소장하고 다닐 정도로 했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으로서는 더 애정이 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하. 7월 그때 제가 꿈에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보리색 계통의 옷을 입으시고 서 계시더라고요. 인양반이 자기가 안정되어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내 꿈에 나타나는가 보다. 뒤숭숭한 꿈을 꾸고 2달 후 벌초 대행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는 K씨. 정성을 다해 돌보던 조상님들의 묘 중 증조 할머니의 산소만 빼고 전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는데요. 증조 할머니 묘만 현재 봉토가 많이 소실이 됐지만은 저희가 일부러 손대지를 않았고 이걸 지금 석등을 전부 하고 할 계획이었어요. 지금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나머지 소의 봉부는 지금 소실이 됐어요. 파묘를 불법으로 파묘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난장판이 된지는 몰랐네요. 조상님의 묘가 파묘를 할 거다, 이장을 할 거다 이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서운했을 건데 이거는 그런 언급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제가 좀 무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이 여간 편치 않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파묘된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벌초 대행 업체의 대표. 수십 년째 벌초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산소가 사라진 것은 처음 본다고 합니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가요. 벌초를 좀 빨리 해주라고 해갖고 이제 하려고 갔는데 파묘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거기 전화를 해갖고 혹시 파묘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황당하죠. 한 봉도 아니고 3개나 그렇게 했으니까. 하하.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그 근방을 다 둘러보니까 전부 다 파묘가 되었더라고요. 전부 다 다른 묘도. 그 묘지에 보니까 뭐 적어진 것도 없고 다 이미 그 뭐 저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 있던 다른 묘지들도 전부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하. 네. 무슨 일이죠, 대체? 도대체 누가 무덤들을 파헤친 것일까? 인근 마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말씀 좀 여쭈려고. 산 너머 보면 공사 크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묘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나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공사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묘가 많았어요? 옛날에 묘가 있었지. 그 묘에 뭐 자손분들 좀 뵙고 싶어요. 여기 동네에 없어요? 파묘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마을 사람들. 도대체 누구의 소행일까? 해석제 옆에 그 파묘당한 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에서 연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한전이요? 한전? 한전에서 그 변전소 자기들 지으려고 저것이 한 2년이나 됐을까요? 변전소가 나면 이제 그때부터 매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됐다고 보면. 신경 완료됐죠. 공사가 끝나니까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아. 실제로 작년 6월 K씨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 한국전력에 팔렸는데요. 세상에.
바로 옆에 있던 증조 할머니 묘는 변전소 부지에 수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래서 파묘를 피한 거군요. 예,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예. 그 시기 묘지가 있던 K씨 문중의 산산을 비롯하여 축구장 8배가 넘는 넓은 땅들이 한국전력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이 과정에서 K씨처럼 묘지가 파헤쳐진 사람은 또 없을까?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거 앉아요. 변전소 짓잖아요, 저쪽에. 분동산이. 문중산이 있어요. 아, 그거 관련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 좀 계세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제작진은 K씨의 선산 옆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중의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분들도 그렇게 분묘개장을 해서 옮긴 게 있는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산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산소들이 없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연락이 왔겠죠. 지금 벌써 이제 추석도 지나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연락 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K씨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던 땅을 사들인 한국전력. 과연 사라진 묘지의 행방을 알고 있을까? 저희가 12월 달에 분묘 개장 공고를 냈고 그래서 신고가 된 거예요. 저희한테 거기에 있는 묘가 우리 거다, 우리가 연고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구역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셔가지고 불편하시겠지만 이장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안내를 드린 거고 문중에서 개장 신고하고 지자체 허가 득해가지고 화장이랑 이정을 다 하신 거고요. 조상들이 묻혀있던 산소를 파헤친 건 다름 아닌 K씨 문중. 왜 유가족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파묘를 한 것일까?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데요. 무슨 일이죠, 이게? 여기가 시 분들 많이 사시는 곳인가요? 대부분 번터지기요. 저쪽에 있는 묘가 파묘를 당했다고 그 공사부지 있잖아요. 많이 파묘하고 한데 예예 거기를 그러면 거기만 하려면 떼겠어. 선생님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네. 선생님 제보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취재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팩트를 좀 듣고 싶어서. 아버지가 수첩을 한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첩을 뒤져봤는데 없어. 전화번호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 자기 아버님 이름 된다고 해서 어디에 산지를 어떻게 알 것인가요? 그리고 정보통신 그걸로 해서 걸리잖아요. 요새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었지. 나도 어떻게 알라고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서 그러고 알라고 했더니 안 돼. 아이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문중 관계자. 그렇다면 K씨 조상 무덤 외에 다른 산소들은 어떻게 됐을까? 나머지 분들도 꽤나 있던데 그런 분들은 다 개인적인 협의가 된 거예요. 무용고로 다 똑같이 연락이 안 닿았고 안 나타났어요. 순리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고 그래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온 거죠. 이게 무조건 이장한 게 아니라요. 날을 잡았어. 그 윤달에 잡아가지고 좋은 날에 해서 또 우리가 또 모실 때도 가일 올려서 그 한패랑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모십니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다 했거든요. 후손으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는 말 같은데요. 네. 한전으로 좀 보상금도 받으셨다 했는데 네. 그 보상금은 뭐 씨한테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도 그 절차는 모르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몰라요. 그러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네, 전무님. 네, 접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시건 있잖아요. 이번에 그거. 우리 종중 총장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한전에서 나온 돈은 종중 총장에 들어가 있고 씨한테는 그럼 보상금이 가진 않는 건가요? 각 개인한테는 갈 수가 없죠. 네? 거기서 나온 보상금은 각 개인별로 놀아주는 게 아니고 문중 산소를 정리하는데 그 사용을 했다 그런 내용. 하지만 파묘를 당한 유족들은 문중의 주장이 황당할 뿐입니다. 문중 회의를 하고 모일 때 이것을 하나씩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자, 여기 영광은 후손에게, 은공은 조상에게, 의 자랑 일세, 2000년 이은 철통. 이후에도 연결이 계속되어 왔던 것은 뭐냐면은 시제를 모실 때는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갔어요.
문중과 계속 교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약 20년 전에 K씨 할머니 장례식 때는요, 운구에 동참한 문중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성촌으로서 마을 가구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교류하진 않았지만 전에 마을을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연락처도 몰랐다는 거고 연락을 아무리 해도 수소문을 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묘의 존재를. 노력을 안 한 거죠. 이걸 어떻게든 늦춰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추적을 해보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아는 사람이 자행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미치겠어요. 직계 가족의 허락 없이 주인 없는 시신들과 함께 근처 선산에 묻힌 K씨 조상의 유해들. 혹시 이장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제작진은 장묘 전문가와 함께 파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했잖아요. 뭐 주변을 이렇게 건들지 않고. 그렇다는 건 여기에 봉분이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고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셨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K씨 조상들의 묘에 묘비는 없었지만 연고가 있는 산소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장묘 전문가. 이럴 때일수록 파묘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직계 가족분들의 동의 없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연락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묘를 그냥 우리가 옮겼어. 그러면은 애초에 직계 가족들이 이제 후손들이 보상을 받고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 자체도 안 된 거고. 그러니까 뭔가 묵인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추진을 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참. 게다가 한국전력 측에서 지도에 표시해둔 묘지의 번호와 문중이 주장하는 묘지의 번호가 서로 달랐습니다. 한전이 표시한 번호가 675번이고 문중이 준 번호는 345번인데요. 예.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른 고인분들하고 또 이렇게 뒤섞였을 수 있겠죠. 아이고. 왜냐하면 여기 세 분만 딱 파묘해서 여기 세 분만 옮긴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분명히 옮겼을 거고 다 한 번에 작업을 했을 건데 부여돼 있는 그 번호조차도 다 다르다면 이게 내 조상인지 내 부모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진 않아요. 표지석을 설치해 망자들을 구분해 놨다지만 K씨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 사진만 봐가지고는 제일 처음에 헷갈렸던 거지. 지금 섞여졌는지 어쩐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DNA 검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초고온으로 소실을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날리게 해버렸다. 근데 그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게다가 문중에서 제출한 개장 신고서를 보면 문중 회장이 신고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가명으로 쓴 거예요. 기록을 하고자. 이분들이 그냥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로서는 믿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신고서에 기록된 사망자의 이름이 제보자 조상들의 실제 이름과 다르다는 겁니다. 네. 야, 이거 황당한 일의 연속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우리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야지 우리 손주 보통 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그 문중 땅에다 옮겨놓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타나면 우리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보고 어림잡아 이름을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망자의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개장 허가가 난 것일까? 아하. 일단 저희는 문중회의록에다 그렇게 동의하셨다고 붙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 동의를 받아서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족보 가지고 오셔서 체크해 주시고. 그건 조금 이상하네요. 직계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 1대1까지 정도는 좀 찾아볼 수 있다. 근데 문중까지 아이고, 참 이거. 동한 걸로 인정을 해서 문중에서 관리를 한 걸로 저희는 알았죠. 묘지의 위치나 유해의 이름, K씨의 조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 아까 한국전력에서 매긴 번호가 567, 문중에 주장하는 번호는 345였잖아요. 달라요. 이 번호만 일치했어도. 그러니까요. K씨는 유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중, 이장업체, 한국전력이 참석한 자리를 어렵게 마련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저한테는 3, 4, 5라고 말했는데요. 제가 이제 3, 4, 5라고 말씀드리고 요거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봉분에 부여한 번호와 이장업체가 매긴 번호가 달라 혼선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왜 특이하냐면 딴 데는 스팀 묻어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인만 나오죠. 관리한 공분하고 관리하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바로 날 건데 그러면 이장하신 분들도 여기는 누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좀 더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통 해주실 수가 있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유골이 섞였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올라가다 보면 그 좌측에 그 제법 큰 묘가 있어요. 기석도 크고 거기서 좀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심묘지가 있지. 거기는 세 기가 나란히 있고 위에 한 기가 있어서 거긴 헷갈릴 수가 없어. 문중 감독하에 우리가 한 거니까. 제작진이 이장업체의 묘지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끝내 거부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실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장업체.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 한전 측에서 무조건 우리를 조인을 하면서 어느 시간 내에 안 오면 우리가 알아서 자기들이 처리해본다고 했어요. 한전에서. 오늘 한전 측에서 막 다 붙여불고 막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한전이 하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응했다는 거 이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빨리빨리 해야지 않으면은 무용고로 처리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하겠다라는 압력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또 어르신들 모시는 건 어떤 법적인 방침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고수를 해서라도 했었어야 돼. 한전의 말에 따를 수 없는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취재를 진행하는 일주일 내내 공사하는 모습은 목격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전력에서 파묘를 재촉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전은 이장을 재촉한 사실이 없으며 문중의 연락을 받고 연고자가 있는 묘로 간주하여 8개월간 협의를 거쳐 이장을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본인들은 절차대로 법적인 하자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우리 법률과 판례는 문중이 아닌 그 해당 분묘의 직계 후손, 그러니까 제사 주재자이거나 종손에게만 그 관리 처분 권한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일단 내 땅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묘의 소유권자와 어떤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지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파헤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해당 분묘가 매년 벌초를 통해서 아주 깔끔하고 잘 정돈돼서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연고자가 있는 것이 꽤 명확해 보이는 분묘임에도 불구하고 유족을 찾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불법성의 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상님의 묘가 파헤쳐진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K씨의 조부모님과 증조 할아버지는 여전히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잠들어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장한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아 편한 곳으로 모시고 싶을 뿐입니다. 제 의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비참한 일을 겪게 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제가 사는 동안만큼 할머니에 대한 기억 아름답게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용서해 주시고 꼭 좀 살펴주십시오.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향하는 사람들. 얼마 뒤 어느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도착하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 아이고. 저희가 해마다 명절 때는 무조건 이제 차례 지나고 와서 한번 뵙는데 사돈어른이 돌아가셔갖고 그쪽에 이제 찾아뵈야 되니까 저희가 방문을 못했어요. 이곳은 광남길 씨 가족이 매년 수차례 찾던 선산이었습니다. 명절날도 못 들리고 여태까지 못 들렸으니까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따르고 오자 그래가지고 2월 24일 날 그 애하고 와이프하고 그렇게 해서 들렸거든요. 2월 말 여느 때처럼 부모님을 뵈러 간 남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설마 묘가 사라진 겁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계셨고요. 그 옆에 아버님이 이렇게 계셨고요. 선산에는 남길 씨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총 4기의 묘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남길 씨의 어머니는 8년 전 급성 폐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엄마 돌아가시고 몇 년 동안은 수시로 다녔어요. 밤에도 밥 먹고 있다가 야 엄마 보러 갈까? 그러면 이제 밤에도 잠깐 왔다 가고. 우리 할머니가 꽃나무 이렇게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삼촌이 그런 것도 하나하나 꽃나무랑 그때도 이제 다시 했었거든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기억하고 다 추억하는 곳인 거죠. 하루아침에 조상묘를 잃어버린 가족들은 충격이 큰 상태. 고향 땅인 이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가족들. 저희가 무슨 뭐 안 좋은 뭐 인원 뭐 그런 일도 없고 누구한테 뭐 해코지한 것도 없고 그래서 더 황당하고. 와서 보니까 그냥 묘가 있었던 흔적도 없이 그냥 평평하고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선산 주변엔 다른 무덤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허. 하지만 묘가 사라진 곳은 이곳 하나뿐이었는데요. 최근에 할머니 그 묘지가 이렇게 파묘됐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알죠. 깜짝 놀랐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있을 수가 있냐고. 옛날에는 해코지 하려면 소말뚝 갖다 박아놓고 막 그랬다고 했었어. 너무 배 아프다가. 누가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원한 있을 만한 사람이 있다든지. 없어. 그냥 사람이 좋아. 마음씨도 좋고 생전 뭐 너한테 뭐 싫은 소리 않고 사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뭐 원한 뭐 것이 온 것도 없고. 이웃의 소행은 절대 아닐 거라는 마을 사람들. 아이고. 범인은 과연 누굴까? 파묘 현장을 발견하기 전 남길 씨 가족이 선산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는 12월 29일. 불과 2달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산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 이곳을 비추던 CCTV는 보관 기간이 만료돼 확인이 어려운 상황. 다른 목격자는 없을까? 선산 인근에 몇 개의 농가가 있습니다. 계세요. 하지만 농가 주인은 만날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근의 한 주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두세 달 내에 이게 파묘회 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그거 옛날에 말은 들었는데 그 땅을 내놨다고 그러는 것은 그 얘기는 언제 들으셨어요? 몇 개월 됐죠. 하지만 선산의 소유주인 남길 씨는 그 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는데요. 그대로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지난 2월 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남길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빨리 저기 내려가고 우편함 한번 봐봐. 혹시 뭐라도 와 있는지 그 봐라.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왔더라고요. 2달 전 한 부동산에서 땅 매매 상담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남길 씨는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하. 이쪽 부분에 혹시 나온 산이나 뭐 이런 것들 없습니까? 뭐 부동산 중개인은 최근에 땅이 매매됐다고 말했다는데요. 팔린 곳은 116번지 남길 씨의 땅 바로 옆인 117번지 땅이었습니다. 그쪽 부분에 혹시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묘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거를 파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길 씨의 선산 116번지는 주인이 다른 117번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남길 씨의 조상묘. 혹시 117번지 땅 주인이 묘를 없앤 걸까요? 117번지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거기에 혹시 그 묘지 같은 거 있는 거 있었어요? 네. 거기 실제로 가셔서 땅도 보셨어요? 땅은 봤죠. 산소 있을 때도 봤고. 여기 좀 들어오시면 들어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이야기가 길어진다며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그 부분에 있던 묘지가 다른 분 조상묘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저희는 아무 영혼을 모르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서류를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는 토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계약 날짜는 작년 12월 말 남길 씨 가족이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본 토지지상의 분묘는 매도인이 토지상의 묘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기로는 그 묘지 있는 자리도 다 네. 실번지라고 설명하셨던 거죠? 집사람이랑 가서 둘러만 보고 요 땅이라고 그래서 괜찮네요 하고 산 거죠.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땅을 매수했다는 조 씨 부부. 아이고, 야. 중개사무소는 사무소. 아니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하라는가? 어떻게 된 거예요? 조 씨 부부의 토지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은 지난 12월 남길 씨에게 우편을 보낸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야. 부동산 중개인 김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최근에 그게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가 된 적이 있나요? 그 무덤이 4기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파묘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직원인데 여기 대표님이랑 지금 출장 가셔가지고 오랜 기다림 끝에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장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아, 네, 저희가 최근에 117번지 매매하신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그 12월 달에 광남길 씨에게 우편을 하나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밑에 땅이 조그마한 평수가 있어서 개입하고 돼 있어서 네. 혹시나 땅을 매매하시면 같이 매매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그 주변 토지집은 다 보냈어요 제가. 지금 광남길 씨께서는 그 파묘된 곳이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알고 계신데 저희는 그 묘가 누구 묘인지는 모르고 땅 그 377번인가? 그 땅 주인들이 자기들 선상 묘라고 해서 그 매도일은 자기네들이 선상이 나오고 벌초도 다 남한테 맡겨서 했다고 하고. 자기 조상묘라서 자기가 돈 주고 그동안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했어요? 남길 씨는 부동산 측의 말이 황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20, 30년 이상 다 된 철쭉이라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 심고 그렇게 관리를 해놨는데 자기네들이 했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요 저와 요것도 그쪽에 있었거든요. 묘 앞에 꽂아뒀던 꽃도 한쪽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같은 묘를 두고 서로 다른 가족들이 관리해왔던 걸까요? 등기부 등록상 117번지의 전 소유주는 83년생 전 씨.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언급한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고 자기 그 남편이 결혼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 땅 주인 분이라는 분이 젊은 남자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아들이죠. 하하. 아들도 거기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은 거니까 자기 남편이 그 땅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대신 와서 좀 일을 많이 보셨구나. 네, 그렇죠. 아, 실제 땅 매매와 분묘 이전을 주관한 건 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아, 어머니가 하신 거네요. 어머니가. 상황을 알고 있을 만한 어머니 나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땅 매매하신 건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가 117번지여서 남편 죽기 전에 남편 따라서 두세 번인가 간 거 기억이다. 오. 시할아버지의 아버지 그게 되더라. 많이 올라가네요. 고종과 증손 같은 저도 그게 좀 헷갈리는데 아들이 상속받은 땅에 남편의 조상묘가 있었다는 나 씨. 아. 근데 그 상소를 정확히 모르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이나 누구라는 사람을 천재자 하나님으로 믿어왔고 사람이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인생 철학도 그게 다 들어있고 했기 때문에 나는 잘 아는다 해서 좀 떨어져 있었죠. 하늘신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만 해서 그게 우리 조상인 줄 알죠.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 거짓말했다는 거야? 혹시 그거 관리 계속 해왔다고? 이 신랑 말을 들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대. 그러면은 그 남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관리를 아예
나 씨는 묘를 개장하기 전 지자체 허가도 받았다는데요. 정말 남길 씨가 아닌 나 씨 가족이 조상 묘였던 걸까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내 현장 조사 나가서 확인하고 하시지는 묘가 그렇게 거기에 5개가 보이던가요? 아, 다 안 해두고 2개만 해뒀다고요? 위성 사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116번지와 117번지 경계에 걸쳐 있는 봉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씨가 개장한 묘 4기는 현재 다른 선산에 모셔뒀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자신들의 조상 묘라고 확신하는 남길 씨 가족 서둘러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족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소나무 그늘 아래. 아우, 저게 뭐죠, 지금? 저게 묘입니까? 저게 묘예요? 아이고. 아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묘의 상태. 세상에 아파하고 하는지도 모르고. 남길 씨 가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기네 조상이라면 저렇게 하겠어요? 예? 이 깊이가 20cm밖에 안 됐어요. 탈골도 안 된 그런 분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금 냄새도 나잖아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너무 얕게 묻어놓은 탓에 자칫 비에 젖거나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상황. 남길 씨가 급한 대로 비닐을 덮어놨다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시신 4구 중 3구는 개장한 직후 현장에서 화장해 이곳에 2구씩 합장을 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남길 씨 가족은 하루빨리 조상묘를 되찾아가고 싶지만 아직 중요한 조사 결과가 남아있어 이 상황을 그저 지켜봐야만 합니다. 조상묘에 대한 양측의 팽팽한 주장. 결국 정확한 구획을 따져보기 위해 측량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남기랑 지금 여가 우리가 산 찾는 게 중요하냐? 아니 그건 다 얘기를 응. 했으니까 응. 가정하고. 아유,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 어이구 어떻게 해야 돼? 응? 우리 엄마 진짜 나 그냥 엄마 거기 있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속이 뒤집어 죽겠어. 잠이 안 오고 그냥 물도 안 넘어가. 답답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남길 씨와 가족들. 나 씨도 현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측량 조사가 끝났습니다. 서둘러 결과를 듣기 위해 이동하는 가족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116번지요. 어디가? 노란 것이. 그리고 117번지. 이게 117번지. 이게 80 현장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이쪽은 이만큼은 116, 이만큼 117.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무덤은 다 116번지 쪽에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측량 조사 결과 묘 4기가 있던 구획은 전부 남길 씨 소유의 땅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네요. 모두 다 아유. 116번지였습니다. 우리 쪽에 다 들어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파묘를 진행했던 나 씨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잘못 알려줬다는 거니? 저분들이 맞다면? 조상묘 묘는 딴 곳에 있던 거겠지. 저 묘는 다 조상묘가 아니었던 거지, 당연히. 어? 사모님 묘신 지한 20년 넘었잖아요, 오신 지가. 넘었지, 그때. 그러니까. 그럼 일반인들이 이성자님만 보지 이렇게 하냐고. 그럼 이거 제 행정이 잘못된 거잖아. 아니, 그잖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유성을 보고 하는데. 정확한 것을 하시려면 측량을 하고 하셔야죠. 인공위성이 이렇게 찍으면은 이렇게 찍히는 거고 저쪽에 찍으면은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찍는 거고 이렇게 찍는 거 틀리잖아. 야, 참. 아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부동산은 전문가잖아.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결국 주저앉아버린 나 씨. 사실 나 씨뿐 아니라 부동산, 지자체까지 모두 동일한 위성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측량 조사 결과는 왜 위성사진과 다르게 나온 걸까? 실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그 참고용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법적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보면 이렇게 지적도 편집도를 켜보면은 1m 한 30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꽤 위성사진에 표시된 토지 구획은 실제 측량된 것과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르네요. 조금씩. 그리고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지적 편집도의 한계 및 책임에 대해 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있었네요. 참고용이니까 정확한 내용은 관공서에서 확인하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5-6군데를 팔아봤어. 그 처음 일이네. 그 저분들한테 미안하잖아. 그렇죠. 야, 이 참. 말이라고 죄송하다고 해줘야겠네. 나는 내 양심으로 조리상 죄송합니다. 아무리 수사님들이 그랬어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참. 인간적으로 봐주세요. 아이고. 인간적으로 봐줄 수 없습니다. 자기 조상묘라면 우리 부모 자기 어머니를 저희 어머니를 일반 사회자 시고 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말하잖아요. 안 받으신대요. 안 받으신대. 전화.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보지만 남길 씨 가족의 마음은 크게 다친 상황. 우리 모두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습니다. 어떻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혹시? 그냥 따라가야죠. 실례로. 그래야지 어떻게. 그럼 뭘로 버텨. 앞으로의 일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나 씨.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불법 개장을 하신 거예요. 네, 2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내기를 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어찌됐든 이제 지금 파묘하신 분이 잘못하게 된 건데 분묘 발굴을 할 때 고의성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사건 이후 매일 이곳을 찾고 있다는 남길 씨. 제대로 된 이장 전 행여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앞선다는데요. 하루빨리 부모님을 다시 양지 바른 곳에 모셔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놀라시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모두가 평안하게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